안녕하세요. 오늘 인텔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인텔에 아주 중요한 자금줄 두 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하나는 소프트뱅크 쪽에서 들어온 투자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안 그래도 요즘 인텔이 AI 반도체나 파운드리 사업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소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그 소프트뱅크 건부터 볼까요?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무려 20억 달러, 오.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7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어요. 네, 상당한 금액이죠. 주당 23달러에 보통주를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게 발표 당일 종가보다는 살짝 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낮았죠. 이걸로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텔 지분 한 2% 정도로 확보해서 5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5대 주주요. 이게 사실 그냥 돈만 넣은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인텔이 지금 AI 칩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에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꽤 벌어졌죠. 네. 그리고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 만들어주는 사업도 시작했는데 이것도 아직 뭐 확실한 대형 고객을 잡았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네, 아직은 좀 불투명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뱅크 같은 큰 손이 투자를 했다는 건 인텔의 어떤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원래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해왔잖아요. 암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암도 있고 뭐 암페어 컴퓨팅 이런 회사들에도 투자하면서 계속 이 반도체, 특히 AI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죠. 마사요시 손 회장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나 공급망이 더 커질 거고 인텔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믿음으로 투자했다고요. 아, 그런 언급이 있었군요. 네. 다만 뭐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번 투자가 뭐 이사회 자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인텔 칩을 꼭 사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지분만 확보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정말 재무적인 투자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암 같은 자기들 포트폴리오랑 뭔가 시너지를 보려는 건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반중 투자일 수도 있지만 뭔가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인텔의 임시 CEO 리프탄도 손 회장이랑 오래 알아왔다고 뭐 감사하다고 했던데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60%나 빠졌으니 인텔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아, 그럼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역시 미국 정부 쪽 움직임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블룸버그 같은 외신을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있던 그 반도체 칩법, 칩스 액트 자금을 활용해서 인텔 지분을 10%나 인수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요? 와, 그거 엄청난데요. 네, 금액으로 치면 대략 한 15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되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되면 파장이 클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돈을 더 준다기보다는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주기로 약속했던 그 칩법 보조금 있잖아요. 그걸 주는 방식을 좀 바꾸는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원래 그 칩법 보조금이라는 게 인텔이 뭐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단계별로 지급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인텔이 그 오하이오 공장 완공 목표를 원래 2026년인가 그랬는데 2030년 이후로 밀어버렸어요. 아, 연기가 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 지급도 좀 불확실해진 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아예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주면 인텔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 시점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약간 편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과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제너럴 모타스 GM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구제금융하면서 지분을 인수했었죠. 그렇죠. 물론 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정부가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된다는 건 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이제 인텔의 대주주니까 뭐 애플이나 퀄컴 같은 자국의 다른 패블릭스 기업들한테 이왕이면 인텔 파운드리 써라 이런 식으로 좀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국익 차원에서 밀어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술 외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정부가 직접 지분 인수까지 검토한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움직임인데요. 반도체가 이제 진짜 단순한 부품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전략에 직결된 핵심 자산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했죠.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수입 반도체에 뭐 200%, 300% 이런 엄청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랑 이걸 연결해 보면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아, 그렇죠. 그 발언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사들, 예를 들어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는 반도체 생산 결정을 할 때 단순히 비용이 싸냐 비싸냐 하는 효율성 문제보다는 이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거냐 하는 명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최근에 인텔 CEO인 리프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따로 만났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인텔이 일단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라는 큰 투자를 받았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칩 법자금을 활용해서 아예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좀 중요한 변곡점 혹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 두 가지 소식이 인텔에게는 생명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인텔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AI나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게 단순히 인텔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기업의 흥망성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자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인텔을 둘러싼 변화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또 다른 경쟁사들이나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계속 따라가 봐야겠죠?